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 그 끝없는 회색 하늘 아래에서 한 젊은이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이름은 민준. 25의 나이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채 상사의 조롱 속에 숨겨진 비밀을 지키며 살아왔다. 너 같은 놈이 왜 우리 회사에 있지? CEO의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칼처럼 베어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 조롱 뒤에 숨겨진 CEO의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공을 차는 동안 그는 조용히 책 속 세상에 빠져들었다. 23살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꿈꾸던 IT 회사에 입사했다. 그곳의 CEO 김태호는 59의 나이로 회사를 이끄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태호는 젊은 시절부터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며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짊어왔다. 그의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아들마저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을 등겨온 채 사라졌다. 태호의 삶은 철저한 규율과 냉철한 판단으로 다져져 있었다. 그는 동성애를 사회를 해치는 병으로 여겼다. 그것은 그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물려받은 편견이었다. 입사 첫날, 민준은 태호의 눈에 띄었다. 민준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 코드 한 줄 한 줄에 스며든 창의성은 태호를 놀라게 했다. 좋아. 내가 내 제자가 되어라. 태호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을 자신의 직속 보좌로 삼았다. 민준은 기뻤다.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태호에게 배우는 건 기술 이상의 삶의 교훈이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곧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첫 번째 갈등은 회사의 연말 파티에서 터졌다. 술기운에 취한 동료들이 민준의 사생활을 캐물었다. 민준 씨,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민준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태호가 그 자리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의 사무실로 불려간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너, 게이냐? 어제 그 태도 이상하더라.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하지만 태호는 자르듯 말했다. 우리 회사에 그런 놈이 필요 없어. 하지만 내 재능은 인정한다. 숨기고 일해. 그게 내 운명이야. 그날부터 민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태호의 조롱은 은밀했지만 날카로웠다. 회의 중에 민준아, 남자답게 좀 해라라고 속삭이듯 던지는 말. 동료들 앞에서 이 녀석은 감성적이라서 코드가 부드럽게 나오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농담. 민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태호를 증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외로움을 느꼈다. 태호의 눈빛에 스며든 피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모습. 민준은 생각했다. 사장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겠지. 시간이 흘렀다. 2023년 겨울,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며 태호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다. 태호는 밤을 새우며 전략을 세웠다. 민준은 곁에서 도왔다. 사장님, 이 알고리즘을 바꾸면. 민준의 제안은 날카로웠다.
태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너 덕분이다. 민준아,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떨렸다. 조롱 속에 숨겨진 신뢰가 서서히 피어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태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심장병 진단을 받은 태호는 병원에서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대했는지 아냐? 나도 젊었을 때 내 형을 잃었어. 그는 내처럼 살았고 가족이 그를 버렸지. 나는 그걸 두려워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눈물을 삼켰다. 사장님,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태호는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내 제자라서 다행이야. 그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꿨다. 태호는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하며 민준에게 회사의 일부를 맡겼다. 민준은 열심히 일했다. 그의 코드가 회사를 구했다. 언론은 젊은 천재로 민준을 칭송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그는 태호의 편견을 용서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사는 게 고통스러웠다. 2024년 봄, 태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병실에서 태호는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내 유언장을 봤나? 모든 걸 내게 남긴다. 회사, 집, 돈. 왜냐하면 내가 나의 후계자야. 게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의 아들이야. 민준은 울었다. 사장님, 왜 저한테? 태호는 미소 지었다. 내가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조롱하던 내가 이제 내 편이야. 태호가 세상을 떠난 건 그의 여름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민준은 무너졌다. 동료들은 속삭였다. 왜 하필 저 녀석에게? 하지만 민준은 알았다. 그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증거였다. 민준은 태호의 장례식을 치른 후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민준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CEO가 왜 그를 후계자로? 설마 특별한 관계였나? 소문이 돌았다. 민준은 그 소문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는 태호의 유언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변호사는 유언장 내용을 읽었다. 김태호 회장의 전 재산, 회사 지분 100%, 서울 펜트하우스, 그리고 개인 저축 전부를 이제 민준에게 상속한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부유한 삶을 꿈꾸지 않았다. 단지 태호의 신뢰를 지키고 싶었다. 첫 번째 도전은 이사회였다. 태호의 오랜 동료들, 보수적인 노장들이 민준을 반대했다. 젊은 놈이 회사를 망칠 거야. 게다가 그들은 말을 삼켰다. 민준의 성적 지향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회의실에서 한의사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준 씨, 당신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나?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태호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제 개인사는 회사와 무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민준은 이사회를 설득했다.
그의 비전, 태호의 유지를 이어받은 전략이 그들을 움직였다. 회사 안정화 후,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는 태호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태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사장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민주는 사랑을 숨겨왔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준호를 떠올렸다. 준호는 민준의 비밀을 알았고, 그 때문에 헤어졌다. 민준아,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준호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민준은 변화의 물결을 탔다. 2024년 가을, 그는 회사 내 다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IT 솔루션 개발. 앱으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플랫폼. 직원들은 놀랐다. 민준 대표, 이건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준은 대답했다. 태호 사장님께 배웠어요. 편견을 깨는 게 진짜 혁신이죠.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언론이 주목했다. 젊은 CEO의 용기 있는 행보. 그러나 내면의 갈등은 깊었다. 민주는 밤에 혼자 울었다. 태호의 조롱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는 상담사를 찾았다. 저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사랑을 표현할 용기가 없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겨울이 다가오자 민주는 과거를 마주했다. 태호의 옛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태호의 비밀이 드러났다. 태호는 젊었을 때 동성 친구를 사랑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너를 보며 그때의 자신을 봤을 거야. 민주는 충격받았다. 태호의 조롱이 자기 혐오의 투영이었다는 사실. 그는 태호의 묘를 찾았다. 눈 쌓인 산책로에서 그는 속삭였다. 사장님, 이제 이해해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이에요. 민준의 변화는 회사에 스며들었다. 그는 다각화 정책을 확대했다. LGBTQ+ 직원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숨기지 않아요. 그의 말에 한 직원이 고백했다. 저도 같아요.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은 여전히 시련을 던졌다. 미디어 스캔들이 터졌다. 게이 CEO의 유산 쟁탈 전 민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태호 사장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고백은 세상을 흔들었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는 버텼다. 태호의 유언이 그의 방패였다. 2025년 새해, 민주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회사는 안정되었고, 그의 플랫폼은 수백만 사용자를 모았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준호를 찾았다.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취했다. 준호야, 오랜만이야. 이야기 좀 할래? 준호는 서울로 돌아와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민준아, 내가 CEO라니. 믿기지 않아. 준호의 눈빛에
옛 감정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산책하며 과거를 털어냈다. 미안해, 준호야. 그때 내가 약했어. 민준의 고백에 준호는 손을 잡았다. 나도. 이제는 달라. 그들의 사랑은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민준은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준호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 파트너입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준의 용기가 변화를 불렀다. 태호의 영향은 지속되었다. 민준은 태호 재단을 설립했다. 소수자 인권을 위한 기부. 사장님의 유산을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재단의 첫 행사에서 민준은 연설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와요. 하지만 사랑은 그것을 녹여요. 태호 사장님은 저를 조롱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용서받았어요. 갈등은 다시 찾아왔다. 보수 단체의 시위. 게이 CEO는 회사 망친다. 플래카드가 회사를 둘러쌌다. 민준은 창밖을 보며 떨었다. 준호가 안아주었다. 함께 싸워. 그날 밤 민준은 태호의 일기를 발견했다. 펜트하우스 서랍 속에 숨겨진 노트. 민준아, 내가 나를 구했어. 내 편견을 깨뜨린 건 내 용기야. 눈물이 흘렀다. 민준은 대응했다. 공개 서한. 저희는 인간입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의 말은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시위는 평화로 끝났다. 민준은 배웠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된다는 걸. 봄이 왔을 때 민준과 준호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민준은 무릎 꿇었다. 준호야, 나와 함께할래. 반지가 빛났다. 준호의 눈물이 바다에 스며들었다. 그래, 영원히. 회사 2주년 기념식에서 민준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태호 사장님은 저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분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용서와 성장이에요. 청중이 울었다. 민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어둠은 여전했다. 준호의 가족이 반대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을. 준호는 고뇌했다. 민준은 기다렸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준호는 결국 가족을 설득했다. 사랑은 포기할 게 아니에요. 여름. 재단의 첫 성과가 나왔다. LGBTQ+ 청소년 센터 개소. 민준은 리본을 자르며 생각했다. 태호 사장님, 보이세요? 당신의 변화가 여기 있어요.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2025년 10월. 민준의 삶은 절정에 달했다. 결혼식 날. 한강변 호텔에서 준호와 맹세를 나눴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킬게. 하객들 중에는 회사 직원들, 재단 후원자들, 그리고 태호의 옛 친구가 있었다. 그날 민준은 태호의 빈 의자를 보며 속삭였다. 사장님, 감사해요. 당신 덕에 여기 있어요. 결혼 후 민준은 더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대받았다. 디지털 시대의 다양성 주제. 무대에 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CEO입니다.
제 멘토는 저를 조롱했지만 죽음으로 용서를 남겼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CNN. BBC가 보도했다. 한국의 용기 있는 목소리.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 스트레스로 민준의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증, 우울. 준호가 걱정했다. 쉬어. 민준아, 민준은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번아웃이에요. 멈춰야 해요. 그는 휴가를 신청했다. 제주로 돌아간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민준의 물음에. 준호는 웃었다. 아니, 내가 빛나서 그래. 휴가 중. 민준은 태호의 편지를 발견했다. 유언장 속에 숨겨진 봉투. 민준아, 내가 나의 구원자야. 내 삶의 마지막에 내 덕에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었어. 내 사랑을 소중히 해. 그것이 세상의 가장 큰 유산이야. 민준은 울었다. 그 편지는 그의 힘을 되찾아 주었다. 돌아온 민준은 회사를 재편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정책 도입. 성공은 건강한 삶에서 나와요. 직원들의 지지가 쏟아졌다. 재단도 성장했다. 전국 센터 확대. 민준은 자원봉사자로 청소년들을 만났다. 너희 목소리가 세상을 바꿔. 한 소년이 말했다. 민준 형.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겨울. 큰 시련이 왔다. 경쟁사의 특허 소송. 회사가 위태로웠다. 민준은 태호의 전략을 떠올렸다. 포기하지 마. 그는 밤을 새워 대응했다. 법정 승리. 그날 민준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태호 사장님의 정신이 우리를 지켰어요. 개인적으로 민준과 준호는 가족을 만들기로 했다. 입양 상담. 아이를 키우며 사랑을 전할게요. 과정은 길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026년 새해 민준은 책을 썼다. 조롱에서 유산으로 베스트셀러.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인터뷰에서 물었다. 가장 큰 교훈은? 민준은 대답했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요. 그리고 용서가 가장 강한 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민준의 여정은 깊이를 더해갔다. 2026년 봄, 입양이 성사되었다. 5살 소년, 지훈. 아빠, 지훈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민준은 태호를 떠올렸다. 당신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준호와 함께. 그들은 가족의 의미를 새로 썼다.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민준의 플랫폼은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유엔에서 초대받아 연설. 다양성은 힘입니다. 그의 말은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가 LGBTQ+ 권리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면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민준은 꿈에서 태호를 봤다. 민준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편견도 있었다. 성공 후 약한 사람들을 무시한 적. 그는 재단을 통해 자아 성찰 워크숍을 열었다. 우리 모두 변화할 수 있어요. 여름, 가족 여행.
제주에서 지훈이 물었다. 아빠, 왜 두 아빠가 있지? 민주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사랑이 여러 형태로 있으니까 지훈의 미소가 모든 걸 치유했다. 가을. 위기가 다시 왔다. 내부 반란. 보수파 직원들이 파업. 다양성 정책이 회사 문화를 망쳐 민주는 대화의 장을 열었다. 듣고 싶어요. 당신들의 두려움 토론 끝에 화해. 민주는 배웠다. 리더십은 듣는 데서 나온다. 겨울. 민주는 태호의 생일에 묘를 찾았다. 눈 속에서 그는 말했다. 사장님,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당신의 유산이 살아있어요.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 나르며 평화가 내려앉았다. 2027년 민준의 삶은 조화로웠다. 책 두 번째 판. 다큐멘터리 제작. 그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젊은이들이 민준 형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삶의 교훈은 계속되었다. 준호의 건강 문제. 암 진단. 민주는 무너질 뻔했다. 병실에서 준호야. 포기하지 마. 준호는 웃었다. 내가 있잖아. 우리 사랑처럼. 치료 과정에서 민주는 재단 자금을 동원했다. 연구 지원. 준호의 회복은 기적이었다. 그 경험은 민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건강도 다양성의 일부예요. 2028년 민주는 신살이 된 태호의 나이를 상기하며 자신의 30대를 돌아봤다. 지훈이 10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지훈. 아빠들 때문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학교를 방문했다. 아이들은 우리를 닮아요. 보호해야 해요. 캠페인 시작. 아이들의 권리.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다. ESG 투자. 민준의 리더십은 상을 받았다. 올해의 CEO 수상식에서 이 상은 태호 사장님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준과 준호는 은퇴를 논의했다. 여행이나 하자. 하지만 재단이 그들을 붙잡았다. 글로벌 확장. 위기, 경제 불황. 회사 주가 하락. 민주는 직원 감원 대신 교육 프로그램. 함께 이겨내어 그의 선택이 회사를 살렸다. 가을. 태호의 10주기. 기념 행사. 민준의 연설. 조롱에서 시작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 청중이 울었다. 겨울. 지훈의 첫 연애. 소녀. 민준은 조언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지훈의 성장의 뿌듯함. 2029년 민준은 회장으로 물러났다. 후임자 양성. 태호 사장님처럼 제자를 키우세요. 자유로운 삶. 세계 여행. 아프리카, 유럽. 각지에서 강연. 그의 메시지, 변화는 내면에서. 2030년 민주는 45. 지훈이 10대. 반항기. 아빠들. 구식. 민주는 웃었다. 내가 우리를 가르쳐. 재단은 국제 NGO로. LGBTQ+ 권리 운동 선봉. 민준의 책 세 번째. 시간의 유산.
건강 문제, 민준의 심장. 태호처럼. 병실에서 준호가 말했다. 쉬어, 민준은 회복했다. 아직 할 일이 있어. 여름. 지훈의 커밍아웃. 저, 게이예요. 민준은 안아주었다. 사랑해. 무조건.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크리스마스. 태호의 사진 앞에서. 가족이란 이런 거예요. 2031년. 한국 법안 통과. 동성 결혼 합법. 민준의 로비가 기여했다. 축하 파티. 태호 사장님. 당신의 변화가 여기 있어요. 은퇴 후. 민준은 글을 썼다. 회고록. 죽음이 남긴 선물. 2032년. 민준은 태호의 나이. 59. 삶의 완성. 지훈의 대학 입학. 아빠, 감사해요. 재단의 유산, 수천 명의 삼변화. 민준의 마지막 강연. 게이라는 이유로 조롱받았지만 사랑으로 승리했어요.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유산은 영원해요. 준호와의 10주년. 영원히 함께 노을 지는 한강에서 민준은 태호의 묘에 꽃을 놓았다. 사장님,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당신 덕분에 삶의 끝에서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되는 사랑의 이야기였다. 인간의 약함을 넘어 용서와 성장이 빛나는 이야기. 세상은 변하고 마음은 치유되었다. 게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고통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다.